표를 그 뒷표에 펴시도록 하세요. 자, 계획 파트 맨 뒤에 거 펴셨나요? 아니. 그 프린팅을 맨 뒤에 보면 한 장 그 복사해서 나온 거 있어. 다음에 나올 때도 크게 해갖고 접지해서 나올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책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어. 그래서 펴시면 되는 거야. 세 개 계획을 오늘은 이제 하나씩 먼저 할게요. 7월 달에 가면 세 개 딱 옆으로 가는 거야, 이제. 오늘은 이제 아래로 가는 거고, 처음이니까. 자, 먼저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법적 성질은 비구소, 상하위 계획. 써놓은 이유는 필기하라고, 필기하지 말라고. 이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외우거나 생각을 해보라고 해놓은 거 이제. 그 다음에 행정쟁송의 대상은 아니다. 자, 의로 내려가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어디에 대해서? 광역계획권. 역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그걸 수립하는 사람이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나올 거예요. 그거를 자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자 어디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이잖아. 그럼 광역도시는 바로 수립할 수가 없고 뭐부터 지정해야 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 이 내용이야. 그러면 지정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저걸 먼저 지정해서 요 계획이 수립하는데 항상 지정권자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어. 지정권자 하고 나오면 지정권자는 자 누구 아니면 누구? 국장 아니면 도지사. 그때 여러분이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국장이나 도지사가 나오면 같은 도냐 다른 도냐 이게 공식이야. 두 사람이 나왔을 때 지정에 대해서는 같은 도는 누가? 도지사. 서로 도가 다르면 국장이다. 이건 공식이야. 어디를 가도 똑같아. 그러니까 법률은 이 공법은 공식이야.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한다. 같은 도 다른 도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자,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 이러죠. 걸쳤다는 게 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나올 때.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다. 그럴 때는 국장, 도지사가 지정한다 하는 내용. 자, 그럼 여기다 먼저 요게 이제 지정권자가 두 사람인데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죠. 직접 아니면 요청. 자, 다시 이제 요청에 대한 공식. 앞으로 행정처에서 요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아래에서 위쪽. 그럼 요 사람의 아랫사람 누구? 시도지사. 요 사람의 아랫사람 시장군수. 그렇게 이해하시란 이야기야. 항상 요청 나온다고 시도 시장군수 이렇게 외우지 말고 요청하면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아랫사람이 요청한다예요. 그 대신 이제 공식이 하나 뭐가 있냐면 장관에게는 또 한 사람이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시도지사 말고 누구? 관계행정, 중앙행정. 장관끼리는 또 요청이 가능해. 그러니까 일단 요청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이렇게 하면 시도지사가 요청. 여기다는 시장, 군수가 요청. 근데 여기다는 장관도 요청한다. 그 뜻이야. 장관에게는 누가? 장관도 요청한다. 그게 요청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 무조건. 그 다음에 요 지정권자라는 이 사람이 계획의 무슨 권자? 승인권자야. 그러니까 요 지정한 사람의 계획을 만들 때 승인권을 갖게 돼. 그렇다면 저 국장이 지정한 경우 그 경우는 누가 수립자다? 시도지사가 수립자가 된다 이 내용이죠. 그래야 아랫사람이 수립해야 저 사람이 뭐 해줘? 승인해 줄 거니까. 그런데 항상 여기는 혼자 수립하는 게 아니라
공동수립. 걸쳐져 있으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이서 공동수립. 그럼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도지사의 아랫사람 누가? 시장군수죠.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한다. 요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두 가지 예외를 설명 여기다 할게요. 공동수립해야 되는데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또 국장이 그 앞에 있는 시도지사하고 어떻게 한다? 공동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이 수립했거든. 당연히 저 사람이 승인권자니까 뭘 신청해야 돼? 승인 신청.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승인 신청을 하는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 안 했을 때는 누가? 국장이 바로 수립한다.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수립했으면 반드시 승인 신청. 그걸 몇 년? 3년인데 신청 안 하면 누가? 국장이 수립해줘요. 또 이 사람들이 요 국장한테 뭐를 하면? 그렇지. 요청하면 같이 수립할 수도 있다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칙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외가 2개씩 나오는 거야. 3년 안에 신청 안 하면 국장이. 또 같이 요청 들어가서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두 가지가 똑같이 나오겠죠. 이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군수하고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이해되셨지? 그러면 여기도 도지사 수립한다. 그러면 여기서 몇 년 안에? 3년 안에 신청 안 했다. 여기서 뭐 했다? 요청했다. 그럼 해결되신 거지? 그러니까 수립자가 하나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외도 2개씩 있어. 자, 본인이 저기 지정권자에 맞춰서 수립되면 반드시 거기다가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몇 년? 3년 안에 신청 안 하면 그 지정한 승인권자가 알아서 수립해줘. 요청 들어가면 같이 공동으로 만든다. 그런데 이제 도지사 쪽의 요청에는 뭐가 하나 있냐면 협의 요청 있죠? 앞에다 협의를라는 이 문장을 붙이면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단독 수립. 그 다음에 이렇게 도지사가 연결된 부분에서는 국장한테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죠. 원래는 도지사면 국장이 맞는데 이 도지사 자신이 무슨 권자? 승인권자. 여기는 본인이 승인권자니까 도지사일 때는 받을 필요 없다 나와.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항상 나오는 지문이야 이게. 그러니까 저놈 지정해놓고 수립자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공부하셔야 돼. 저놈 따로 하고 이놈 따로 하고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야. 저 지정권자가 반드시 여기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권자 알면 수립자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승인권자 그러면 아랫사람 수립자 알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찾아놓고 예외는 2개씩 있다. 자, 몇 년 안에? 3년 안에 신청 안 하면 그 승인권자가 알아서 수립한다. 또 요청 들어가면 같이 만들 수 있다. 근데 도지사만큼 무슨 단어 하나 더 넣으면 협의 요거 들어가면은 단독 수립. 그때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 지정 대상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뭐 체크만 하시면 돼. 거기에 지정 대상은 인접한 어디? 인접한 2 이상의 특광 시군하고 나올 거예요. 그때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 인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도 있고 일부라는 말이 나와. 어디든지 지정할 때 보면 인접한 곳에 대해서 이 말 나올 때는 뭐 나와?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그때 요 일부는 단위가 구, 군, 면이다 이렇게 돼 있어. 요것만 내가 일부러 써놨나요 거기다? 일부러 안 써놨을 거야. 여러분이 한번 쓰시라고. 2번에 지정대상, 인접한 2 이상, 치군, 관할구역 어디 전부 일부. 그때 일부란 구, 군, 면이야. 근데 원래는 구하고 면부터 이해하시면 돼. 구는 어디일 때? 행정구역이 시라면 구를 일부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면이라니까 어디를 봐? 군일 때. 군에서는 읍이나 면을 일부로, 시에서는 구를 일부로. 그런데 지금 요 구는 요 광역시, 울산광역시처럼 광역시에는 뭐가 있어? 군이 있으면 군도 일부가 돼.
그러니까 남구 그러면 남구만 해도 일부, 여기 울주군 그럼 울주군도 일부가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럴 때 일부라고 쓰겠죠. 자, 3번 지정 대상 여기다 넓은 데다 할게요. 지정 절차. 우리 공식 꼭 기억하시는 문제. 지정 절차하면 공법에서 모두 같다는 말이 있어. 자, 지정하려면 일단 뭐 거쳐야 돼요? 심의 거쳐 지정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지정 절차 앞에는 심의가 있어. 근데 원래 또 지정하면 고시나 공고라는 걸 해줘야 돼.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이게 없을 거야. 거기 지정하고 끝났죠, 책에. 다른 데는 다 지정하면 고시, 공고를 해야 돼. 근데 광역계획권은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지정하면 알려줘야 돼. 여기가 뭐로 지정됐다고 알려줘야 되니까 고시나 공고를 하는데 여기만은 일단 없어. 그 다음, 심의가 되면 요게 이제 원칙적인 절차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법은 지정 절차 그럼 무조건 심의하고 지정 고시한다. 근데 보통 문제 나올 때는 지정하기 전에 뭐 한다? 심의한다. 이렇게 표기는 나와. 그러니까 순서 심의해서 지정 고시예요. 그런데 요 심의 앞에 의견 청취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때 의견 청취는 꼭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지. 임의적이야. 그러니까 지정 절차에 보면 어느 때는 의견 청취가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없기도 해. 그러니까 저건 꼭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때 있을 때 이 사람의 의견은 누구의 의견을 들으냐 하면 두 사람으로 보면 돼. 행정청 아니면 주민이 나와야 돼. 행정청 아니면 주민. 그때 행정청으로 할지 주민으로 할지는 여러분이 그때 판단을 해야 돼. 외워서 풀 수가 없거든. 그때 여기를 보시면 돼. 지정권자 이름이 국장이다. 그럼 원래는 하급기관이야. 그러니까 국장이니까 누구? 시도지사야. 자, 시도지사면 시장 군수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자, 그리고 시장 군수야. 그럼 시장 군수 더 이상 아랫사람이 없어. 그럴 때 누구? 주민.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반복하셔야 돼.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의견 들어라 이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항상 원래는 아랫사람이야. 아랫사람. 근데 자, 국토부 장관 하니까 아랫사람이 시도지사 맞아. 그 다음에 저기 도지사니까 도지사 밑에 누구? 시장군수까지 맞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시장군수면 더 이상 아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누구? 주민. 요렇게 하면 절차가 맞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국장하고 도지사가 나왔어. 여기 누구예요? 시도지사도 있고 시장군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맞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또 지정이 되면 마지막 절차가 뭐냐? 꼭 통보를 해야 돼. 지정하면 아래쪽으로 알려주는 절차가 거쳐야 돼. 그럼 통보도 요 사람이니까 누구? 시도지사. 이 사람이니까 간단하죠 이제. 외우지 않고도 해결하는 방법이야. 이 사람에 맞춰서 그 밑에 사람 쉽게 말까 의견 들었으니까 거기다 뭐 해야 돼? 또 알려주면 돼. 요게 절차예요. 그래서 절차 내도 항상 시험 문제 내면 이런 걸 물어봐. 의견 정치. 이건 기본이니까 물을 내용이 없거든 이게. 그럼 의견 정치가 있을 때 누구의 의견을 들을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암기할 수가 없죠.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거기에 이름 찾아서 아랫사람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책에 그 당구장 표시가 하나 있어요. 그 밑에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자 거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 청취도 필요하다 그랬어.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이 사람이 할 때만큼은 여기에 누구도 하나 더 있다. 관계 중앙도 더 의견을 듣는 경우 하나 예외가 있다 그 내용이야. 그럴 때 이런 거를 신경을 또 쓰셔야 되겠지. 다 알고 있는 공식인데 아닌 경우 나올 때. 그러니까 도지사가 할 때만큼은 이 사람의 의견도 필요하죠. 시장군수도. 그러면서 누가 하고도 관계 행정의 의견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하고 요 계획 수리까지 설명됐죠. 그럼 밑에 그 정할 사항은 지금 보실 건 없어. 그 무슨 계획 만들 때 정할 사항 써져 있죠. 건너뛰고 그 밑에 수리권자 했던 걸 확인할게요. 자, 수리권자는 항상 원래 써는 건 법조문대로 하면 윗사람부터 써. 법조문은. 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죠. 그래서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같은 도에 속한다는 말은 누가 지정했어요? 아니 누가 지정했어? 도지사가 지정했다. 그 말이 생각나야지. 도지사 지정했으니까 아랫사람이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걸 원리 알고 하시라고 그랬어. 2번도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그랬어. 그럼 누가 지정해? 국장이. 그럼 국장의 아랫사람 누가 수립해? 시도지사 공동 수립. 그렇게 해결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신청하는 경우야. 신청을 몇 년? 3년이야. 근데 이제 정확한 기억은 자, 무슨 날로 3년? 그렇지. 광역계획권 지정일이야. 지정일. 수립하고 3년 아니야. 그것만 신경 써서 3년은 알고 있는데 수립하고 3년이 아니라 지정일 3년이야. 지정일.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 안에 시장군수가 신청을 안 했어. 그럼 누가? 도지사가 알아서 수립해. 자, 네 번째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 안에 시도지사가 신청을 안 했어. 그럼 누가? 국장이. 그런데 니은에 보면 무슨 계획이면? 국가계획. 항상 국토부 장관은 예외로 수립자가 되는 경우에는 무슨 계획? 국가계획일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책에 이렇게 3번, 4번에다 실효조항이 있다 없다? 없어. 실효조항 없어. 실효라는 건 숫자가 나오죠. 3년 안에 안 하면 효력이 없어진다 이런 거 없죠. 안 해도 누가 했어? 국장이나 도지사가 알아서 수립해 주니까 지정은 효력이 상실되는 게 없어. 그럼 이제 결론. 이 실효라는 말은 무슨 계획에만 있다? 그렇지. 관리계획에서만 실효조항이 나와. 그러니까 관리계획 몇 년 안에 하라 해놓고 안 하면 실효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비구속에는 실효조항이 없다는 이야기야. 비구속에는. 그래 크게 생각해. 매번 날짜 나올 때마다 생각해보면 비구속이라는 계획에는 뭐가 없다? 실효조항이 없다야. 그럼 결국 실효조항은 무슨 계획? 관리계획에만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 6번은 자 묶어서 요청하는 경우죠. 3번은 신청하는 경우고. 그러니까 이해하면 3번, 4번은 뭐 하는 경우? 신청이고 5, 6번은 요청이야. 그럼 뭔가 이제 이해되신 거지? 그럼 요청이니까 먼저 5번 시도지사가 요청했으니까 누구하고? 국장하고 시도지사 공동수립에. 6번에 시장군수가 요청했으면 도지사 시장군수 공동수립에. 그때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한다.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이제 수립자는 이렇게 하면 돼. 지정권자에 맞춰서 한 명씩 찾아내면 돼. 그럼 찾아놓고 신청하고 요청한다 이러면 되지. 신청은 몇 년? 3년 안에. 그리고 요청하면 이렇게 같이 하는 방법. 해서 6가지. 그 다음에 도지사는 단독 수립이 협의 요청 들어오면 단독 수립. 그때 이거 표시하시고. 자, 요런 도지사하고 관련돼서 수립된 것은 국장의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특히 6번하고 3번. 6번하고 3번. 3번도 도지사 수립해서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그래서 3번, 6번에 해당된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러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요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 찾는 문제. 요게 가장 많아.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 운영이 나와 있어. 됐나요? 그럼 광역도시계획 자 문장이 요 말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광역도시계획이란 문장 나왔는데 뭐를 구성한다? 협의회 구성한다야. 협의회 구성.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은 어느 때 우리가 협의하나요? 공동수립. 공동수립한다, 인접됐다 이런 말 나오잖아. 걸쳐있다. 그럴 때가 협의야. 그럼 여기도 협의니까 여기는 걸쳐있는 게 아니라 뭐죠? 이렇게 공동수립하잖아. 공동수립할 때 뭐 해야 돼? 협의.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읽어보시면 국장, 시도,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뭐 할 때? 공동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뭐를? 협의회 구성 운영하라. 그러니까 공동수립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해? 협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지를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를?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 나오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 그럼 무슨 수립?
그렇지. 공동 수립할 때. 공동, 그걸 찾아내시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3번에 광역도시의 조정이라는 거 나와 있죠? 그럼 조정은 여기다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수립자에 보면 원칙적으로 시도나 시장구수가 어떻게 수립했죠? 공동 수립하죠. 그럼 공동 수립하려니까 방금 배운 대로 뭐 해야 돼요? 그렇지, 협의.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여기도 공동이 있어. 근데 원칙적 공동 수립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정해서 시도지사 공동 수립, 도지사가 지정해서 지금 공동 수립하죠. 이 두 가지 공동 수립이 나오면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돼. 근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공동이나 또는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말해. 조정을 신청한다. 그러니까 둘이 해서 안 되니까 신청한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하냐면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이 사람이 아까 승인권자니까 저 수립자들이 여기다가 자 우리 좀 조정 좀 해달라 하고 신청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가면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만약에 울산하고 양산시가 걸쳐 있어. 근데 둘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둘이 합의로 지금 신청해서 문제가 없는데 만약 울산시가 단독 신청해서 그때 만약 조정하면 양산시에서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지. 반대로 양산이 단독으로 신청했는데 거기서 결정해주면 울산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독으로 들어가면 그쪽에서도 알아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협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다시 한번. 그 대신에 명령을 권고로 내려. 권고. 그럼 권고 이행 안 해도 아무 상관없죠. 권고를 하게 돼 있어. 그 이제 권고 받고 협의를 하면 좋은데 협의를 또 안 했어. 어차피 둘이 해봤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안 되면 그때는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바로 조정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든 이렇게 직접 조정하든 절차는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지. 사전에 뭐가 필요하다?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책에 도표 순서 나왔나요? 그 순서가 그렇게 나오는 게 뜻을 알고 순서 보시라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항상 절차가 나올 때는 누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 시도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항상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 협의도 잘 되면 그냥 끝인데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뭐를 신청? 조정해달라 신청해.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장이 했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시도지사가 했다면 누구한테? 국장. 시장군수가 했으면 도지사에게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청받으면 조정하면 돼. 뭐 거쳐서? 심의 거쳐 조정하면 돼. 그런데 단독으로 들어간 거는 바로 조정을 못하니까 다시 한번 협의하기 싫어도 한번 해봐라 하고 절차 거치는 거야. 권고했는데 권고받고도 안 하면 할 수 없이 단독으로 직접 조정해. 그럼 직접 하든 신청받아 하든 뭐를 거쳐서? 심의 거쳐. 그럼 조정되면 다시 어디다 반영해야 돼? 심의했으면 다시 지금 계획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대로 반영하라 하는 내용이야. 아셨죠? 그리고 아까 배운 대로 권고하면 학문상 어디에 해당한다? 행정 지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지난번 권고는 행정행위다. 맞아 틀려? 틀렸지. 권고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뭐야? 행정 지도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과정이야. 자, 체감 보고 순서 보세요. 맨 처음에 조정 신청한다. 그때 옆에 보니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자 누구누구 시도나 시장군수가 뭐가 안 되거든? 협의가 안 되거든. 공동이나 또는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한다. 그때 협의 권고란 국장이나 도지사는 어떤 조정? 단독 조정. 그 단독 조정 신청받은 경우는 협의하라고 권고. 만약에 협의가 또 불성립되면 직접 조정한다. 그러면 직접 조정하든 신청하든 절차 뭐 거쳐라? 심의 거쳐라. 그 조정됐거든 결과를 어디에다가? 광역도시계획 반영하라. 왜 되셨나요? 그 정도는? 그 다음에가 부합 문제 나와 있을 거예요. 광역은 국토종합계획 또는 아까 부문별 계획이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국토종합계획 중에 부문별 계획이 있어서 있기는.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그러면 결국 광역은 어디 계획에 맞으면 부문은 빼고 국토종합이나 수도권 정비계획이야. 수도권 정비계획. 문장 그대로 수도권이니까 어디 말해요? 서울, 인천, 경기도. 그럼 광역계획권이 커요? 수도권이 커? 당연히 수도권이 크겠지. 그러니까 거기가 더 큰 권역이니까 광역계획권도 거기에 맞춰라 그 뜻이야. 여러분 책에는 이런 내용은 없지만 시험에서는 출제는 해.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국토종합계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고, 지금 요 수도권 정비계획도 이미 시험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6번의 수립기준. 공법에서 모든 계획의 수립기준은 누가 정해? 국장. 수립기준으로 나오든 입안 기준 나오든 작성기준 나오든 계획에서만큼 무조건 누가? 국장이 정해. 요런 거는 틀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건 답으로 나왔네. 그거 놓치시면 안 돼. 하여튼 계획 써놓고 수립기준, 입안기준, 작성기준 하고 써지면 어떤 계획이든지 전부 국장이다 이렇게 하면 시면 돼.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규정 없다 이렇게 써놨네요. 원래는 타당성이라 몇 년마다? 5년마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자, 우리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럼 이제 공식 알려드릴 테니까 무조건 기본 계획이야. 하여튼 어디든지 기본 계획이라고 써진 건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해. 그럼 여기 기본 계획도 5년마다. 도시정비법의 기본 계획도 5년마다.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 계획도 몇 년마다? 5년. 공통상해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법에 있는 무슨 계획? 관리 계획도. 그러니까 요거게 예외야. 이거는 다 기본 계획이 5년마다야.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실 때 하나하나 해갖고는 안 돼. 전체, 이제는 여러분 한 과정 띄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볼 줄 이런 걸 배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법까지 과정을 한번 다 띄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뜻은 아니까. 자, 무조건 검토, 5년마다 검토 나와서 그럼 무슨 계획? 기본이야. 어떤 법에 가든 기본은 5년마다야. 근데 이 법에는 무슨 계획도? 관리 계획도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가면 기본 방침이 하나 또 나오죠. 요게 도시정비하면 기본 방치 또 역시 뭐 들어갔어? 기본자. 그럼 이것도 뭐다? 5년마다 검토해. 요렇게 해서 검토 규정은 딱 정리하시면 돼. 하여튼 안 외워지면 무조건 무슨 자 들어가? 기본자. 그리고 뭐 하나? 관리. 요놈 하면 전부 다 5년마다 검토한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 자, 그럼 광역도시 끝났네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기본 계획 쪽. 자, 기본 계획은 비구속이고 하위 계획이고, 아까 써놨던 뭐라고 그랬죠? 행정 규칙적. 똑같은 비구속인데도 광역에다는 이런 걸 잘 안 써. 근데 기본 계획에다는 행정 규칙적이라고 그래. 그리고 실시 계획, 시행 계획 이런 거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 비구속이니까 실행하는 건 없어. 그리고 행정쟁송의 대상은 아니다 그랬고. 자, 1번 2번 특광시장 군수가 시군 관할구역의 기본적인 문화와 공간구조, 그리고 비구속이니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무슨 계획? 종합적 계획이야.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그 박스는 우선 빼놓고 넘어가요. 넘어가면 정할 사항이 났고 또 그것도 빼고 마지막 4번으로 가서, 자,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자,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만큼은 특이하게 딱 4명으로 한정돼 있어. 자, 기본계획, 자, 수립권자, 수립하고 승인까지 미리 할게요. 수립 승인. 자, 먼저 수립권자 하면 반드시 특, 광, 시장, 군수예요. 즉 여기에는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없다는 거. 광역이나 관리계획 가면 전부 예외로 돼 있어. 도지사, 국장. 그런데 기본계획만큼은 특, 광, 시장, 군수로 돼 있어. 그러니까 도지사, 국장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자, 승인권자. 그럼 원래
국토부 장관, 특광은 원래대로 하면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 국장. 그런데 이 기본 계획은 요걸 폐지했어. 그래서 특광에게 바로 무슨 권? 확정하는 권한을 줘서 승인 없이 특광일 때 한해서 기본 계획의 특광만큼은 뭐가 없다? 승인이 없고 확정이야. 그러면 이제 시장 군수니까 상급기관 누구? 도지사. 이렇게 하면 잘 안 틀려. 근데 지문으로 가면 또 많이 틀려. 특광 시장 군수는 기본 계획 수립하여 국장이나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럴 때는 국장 들어가면 틀렸다야. 그러니까 지문 나올 때 이렇게 하는 거 또 달라. 그러니까 항상 원래 특광은 국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무슨 계획은? 기본 계획은 승인이 아니라 무슨 확정권을 바로 줬고. 그러니까 시장 군수에 한해서만 뭐가? 도지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 원칙은 어디 구역? 관할구역이죠.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로지 특광시장 군수의 원칙이 관할구역이죠. 자, 예외는 관할구역인데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죠. 또 특이한 부분이야. 그래서 자, 어디냐면 수도권이 아니어야 되고 광역시하고 경계도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이죠. 그것도 시군에 속한다. 그러니까 강원도 산골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도 저 산골 같은데 그런 데들은 자, 수도권 분명히 아닐 거고 광역시하고 서로 붙어 있지도 않을 거고 또 인구고 10만도 안 됐을 때 그런 곳은 시나 군이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수립해도 되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수립 안 했다고 관리계획도 수립 안 한다. 맞아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무슨 계획은? 관리계획은 의무적이야.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 기본 계획 수립 안 했으니까 관리 계획도 수립 안 한다가 아니야. 기본은 수립 안 해도 무슨 계획은? 만약 관리 계획 수립 안 하면 그 군은 사는 동네야, 죽은 동네야. 아무것도 못하는 동네야.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 구속력이 없으니까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지만 무슨 계획은? 관리 계획.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서 나오면 많이 혼동해. 기본 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관리 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여기는 무조건이야. 관리 계획은 모든 특광시군은 의무적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관할구역 전부가 되죠.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됐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 이런 지역이라면 여기서 이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 두 번째가 이제 관할구역이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 인접한 둘 이상. 특광 시군에 대해서도 자, 인접 들어갔으니까 또 뭐 나와? 전부 일부에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러겠지. 그래서 이렇게 인접해서 수립할 수 있다 나오면 사전에 뭐만 하면? 협의만 하면 돼. 그러니까 두 시장 군수가 협의만 하면 내 거가 아니어도 수립해도 돼. 그러니까 울산광역시가 옆에 있는 경주시 거 수립해도 상관없어. 전부 해줘도 되고 일부 해줘도 상관없어. 반대로 경주시가 울산광역시가 어떻게 전부 수립해도 되고 일부 수립. 근데 거의 전부는 없어. 대부분 일부. 왜냐면 무슨 사업하다 보면 좀 걸치게 되거든. 근데 권한이 좀 경주시가 많아. 경주시가 울산시 조금 해주겠죠. 반대로 울산이 하는데 경주 조금 걸치게 되면 누가 해? 울산 쪽에서 한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인접해서 할 수도 있다. 요게 자, 수립권자하고 수립대상 지역 이렇게 해결됐어요. 여러분 책에 그 부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체크하세요. 자,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어디고요?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해야 된다. 자, 예외 1번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첫째, 어디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 다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 인구 10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앞에 두 가지 요건이 다 맞아야 그 다음에 10만이 해당되는 거지.
자,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는 인구 3만밖에 안 된 시가 있다. 어떻게? 반드시 수립해야 돼. 왜? 그렇지. 그러니까 숫자만 생각하면 3만 하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러시면 안 돼. 지난번 문제 맨날 나오는 게 그거거든, 이쪽은. 그 다음 두 번째가 관할구역 어디? 전부. 유일하게 여긴 또 일부를 안 쓰는 부분이 여기야.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이고 그 당의 광역도시계획에 이미 무슨 계획? 기본계획,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이 이미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 시군은 굳이 중복해서 수립할 필요는 없다가 되죠. 두 번째 인접 수립. 특광시장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디에 대해서도 인접한 특광시군 전부 일부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고 다만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그 선이 터져 있고 통으로 터져 있죠. 요거는 관리계획 내용이야. 기본계획은 없어서 이제 건너뛰시면 돼. 그래서 이제 부합적으로 바로 내려오면 돼. 부합적. 자, 기본계획에서는 첫째, 광역도시계획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디에 부합? 광역에 부합하고 그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를 때에는 어디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해놨고 역시 수립기준은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7번에 1번 특광시장군수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돼. 어느 계획을 정비해? 기본 자기 거야. 항상 검토했을 때 이것도 기억해 보셔. 그러면 어디 갔어? 있지? 꼭 시험에 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자, 검토했다 그러면 자, 결과 나오겠죠. 검토해서 결과가 나왔다. 어디다 반영하라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지? 어디다 하라고 그랬어? 자기 거에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검토했으면 어디에다? 기본계획. 자, 관리계획 검토했으면 관리.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 항상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항상 검토하면 어디 거를 검토해서 자기 거 검토해서 자기 거에다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특광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 및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무슨 계획? 국가계획 내용은 반드시 기본계획에 뭐 해야 돼? 반영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보다 상위 계획 내용은 반드시 어디에다? 하위에다 반영한다 하는 내용이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자, 관리계획은 구속적이다. 그래서 순위는 하위계획이다. 그러면서 명령적. 명령적 하면 실천, 실행이죠. 실천한다, 실행한다, 무슨 시행한다 같은 말이다. 그리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란 특광시군에서 뭐 하려고? 개발, 정비, 보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토지 이용부터 마지막에 문화 등에 관한 자, 하나 건너뛰면 몇 가지 계획? 6가지 계획을 말하겠죠. 자, 그럼 이제 통으로 터진 게 두 개 계획의 지위를 말해 이제 그 타이틀이 도시군 계획 지위죠. 도시군 계획 지위야. 그럼 이렇게 거기다도 공식으로 기억을 해 볼게요. 지금 거기서 다른 법률이야.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거든.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 계획을 수립한데 토지의 이용, 개발, 보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디에 기본으로 만들 거냐 하는 게 도시군 계획. 여기에 기본을 두고 만들어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법률로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을 여기다 할게요. 계획을 지금 뭐 하려고 수립할 때에는 어디를 요걸 기본으로 만들어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가 쭉 나오는데 끝에가 이 내용이 나와. 부문별 계획. 그럼 부문별 계획이 나왔을 때는 도시, 군, 기본 계획. 기본 계획에 뭐하게?
부합되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 하여튼 지문 중에서 다른 법률로 뭘 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 어디에 기본? 여기에 기본이 되게 하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부문별 계획을 만든다. 그때는 어디에다?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야. 한번 문장 보면서 해볼까요? 자, 1번에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무슨 법률?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뭐대?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은 그런 게 다른 법률로 만들 때 기본이야. 그 다음에 2번 특광시장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로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무슨 계획? 부문별 계획 수립 시에는 어디 내용에?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왜 관리 계획은 아니냐? 관리 계획 6가지에 해당이 없잖아. 그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관리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관리가 아니라 어디에?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게 간혹 지문 나와. 계획 문제 나올 때. 그때 탑을 탈 때 하여튼 다른 법률로 뭐 만든다 그러면 딱 단어 토지 이용 개발 보전 나왔다. 그러면 도시 계획을 기본으로. 부문별 계획 나오면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시면 답은 찾아주실 거지.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이제 관리 계획 입안권자가 되겠죠. 자, 입안권자도 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 관리 계획에 대한 관리 계획 입안권자. 요건 필히 기억해 두셔야 돼. 다른 거는 쉽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 국토계획 뭐 끝날 때까지 해야 돼. 계속 반복해 쓰는 게 요 입안권자. 좀 이따 결정권자. 두 개는 꼭 구분하셔야 되니까. 자, 입안권자 원칙 하면 당연히 누구? 특광이에요. 모든 특광시장 군수가 다시 정확하게 어디고요? 관할구역이죠. 관할구역에 대해서 입안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예외로 넘어가면 예외 1번은 특광시장 군수가 어디에 대해서? 인접. 요거 나와. 인접안 쓰고 끝에다가 입안할 수 있다. 그러면 인접이 왜 나오느냐? 분명히 아까 기본 계획에서도 어디가 인접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게 무슨 계획도 관리 계획이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관리 계획은 무슨 계획을 보고 기본 계획 보고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했으면 저기도 인접이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접에서 수립하려면 자,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되는 거죠. 저기는 근데 사전 협의만 하라 이렇게 끝났어. 근데 여기에 협의는 두 가지를 뜻하죠. 공동 입안하거나 아니면 입안자를 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느냐? 여기 이제 실행을 해야 돼. 저건 실행하진 않았어. 얘는 실행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누가 할 건지를 정하라는 이야기야. 같이 만들던가 아니면 그 중에 한 사람 정해서 하라. 잘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꼭 나올 게 이거죠. 근데 불성립에 대해서는 도지사나 국장이 입안자를 뭐하라? 지정, 고시하라고 했어. 자, 그럼 또 문제가 지정이 나왔는데 지정권자가 2명 나왔다는 말은 또 어디야? 같은 도냐 다른 도냐 그 말이지. 같은 도에서 성립 안 되면 누가? 도지사가 지정해 주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도가 서로 다를 때는 누가? 국장이 지정해 주라 그래. 요게 문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자, 협의하면 꼭 협의되면 그 다음에 뭐 나와? 불성립. 법의 원칙, 법의 내용이 협의하면 그 뒤에 뭐 나와? 불성립 나오게 돼 있어. 그때 지정권자가 2명으로 표기돼. 누구 아니면 도지사 아니면 국장 표시되면 같은 도, 다른 도 그러시면 돼. 두 번째는 국장하고 도지사가 직접 이제는 입안할 수도 있죠. 자, 일단 국토부 장관은 사유가 뭐죠? 그렇지, 국가계획. 요건 기본적 내용이야. 그러니까 항상 장관이 예외로 뭐 들어온다 그러면 항상 국가계획이에요. 그 다음 문제는 요걸 지금 도지사 국장 구분하셔야 돼.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뭐를 지정한다. 아니 걸쳐있다 여기까지만.
그럼 도지사는 둘 이상 어디에? 시, 군에 걸쳐 있어. 근데 걸쳐서 무엇을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직접 할 수 있다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 울산광역시예요. 울산광역시는 반드시 누가 위반해요? 울산광역시장이. 울산광역시 위반해야 돼. 자, 옆에 양산시예요. 양산은 누가 위반해야 돼? 양산시가. 근데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라는 것은 대부분의 그린벨트는 지역과 지역이 걸려 있어 보통.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면 우리나라의 특징은 경계가 대부분이 산이 많아. 산. 특히 우리 다른 나라에는 산이 많지가 않지만 우리나라 국토는 대부분이 산하고 산들이 연결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린벨트가 많이 지정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안에가 있으면 당연히 누가 하면 되는데 울산 이쪽에 그린벨트 하면 누가? 양산 하면 되는데 이렇게 걸치는 그린벨트는 누가 할 수가 없잖아. 그럴 때 이제 보는 게 여기 시하고 도죠. 양산은 경상남도고 울산 광역 시도가 다르죠. 그럴 때 누가? 국장이 위반해 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양산 옆에 김해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걸칠 수가 있어. 또 거기 가면 경계가 또 산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린벨트 지정하려고 그래. 그럼 이거 이제 같은 도죠 지금? 그럼 둘 이상 시군이란 이야기야. 그때는 누가? 도지사가 위반해 줘라 그렇게 나와. 그래서 항상 이 관리계획은 걸치는 문제를 신경 쓰셔야 돼. 꼭 내 것만 할 수가 없어. 행정구역상 하다 보면 꼭 걸치게 돼 있어. 그때 걸칠 때는 그 시장들이 못하니까 그때는 윗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시군이면 도지사, 시도가 달라지면 국장이 대신 해줘야 된다. 이런 원리로 돼 있어요. 하나 더 할까요? 다른 거는 다 울산광역시장 결정할 수 있죠. 그린벨트 결정해 못해? 못해. 이건 울산에서 위반해도 누가 결정해? 국장이야. 특히 요구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오면 위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위반은. 결정은 누가 해야 돼? 국장이 한다. 미리 좀 기억하시고. 우리 자꾸 시험장 가면 그런 게 갑자기 나오면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알고 가시면 돼. 그러면 직접이나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한다. 자, 사업 안 했네? 사업은 도로 만들 때 이렇게 걸칠 수 있겠죠? 그때야. 내 것만 할 때는 내가 하면 되는데 걸치면 이것도 도지사가, 요거는 국장이 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할 때에는 항상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급기관 의견을 청취하라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윗사람이 할 때는 밑에서 의견 들어보고 해주란 이야기야. 그래서 의견 청취하고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 하급기관 뜻도 아실 거야. 국장이 하려면 하급기관 2명 있지. 시도, 시장, 군수까지. 도지사 할 때는 시장, 군수 의견 들어 이렇게 나와.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한꺼번에. 국장과 도지사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걸 하다 보니까 꼭 아랫사람 의견 듣고 해줘야 돼. 그래서 자, 국장이 하면 시도, 시장, 군수, 도지사가 있으면 시장, 군수 의견 듣고 위반한다 이렇게 나와. 아시겠죠? 이 정도면. 자, 거기 여러분 책에 쭉 순서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자, 주민의 위반 제한이나 시간이 조금 그렇네.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쉬었다가 위반 제한부터 아니 주민 위반부터 다시 할게요.